유리한 팩트! 안녕하세요. 오늘 이유리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자녀를 위한 EB5 소속을 위한 딱 좋은 나이가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해요. 이제 미국 투자이민 EB5 이거를 이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할 때 딱 좋은 나이, 그 나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궁금한데요. 먼저 미국 영주권 소속을 하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부터 알아볼까요? 미국 영주권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은 미국 내에서 자유롭게 체류하고 취업을 하시기 위한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많은 분들이 본인 때문에 내가 미국에서 자유롭게 취업하고 체류해야지 영주권 따시려는 게 아니라 자녀분들 때문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미국에 이제 그 학교를 보내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신 분들, 내지는 우리 아이가 지금 국내에서 미국 학교를, 국제학교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미국 대학 진학과 미국 내에서 취업을 위해서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국 대학과 관련해서 유학생과 미국 영주권자의 차이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크게는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대학 입학 시 이제 그 심사 기준인데요. 미국에 지금 대학이 4년제 대학이 2,8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영주권자인 신분 이상이랑 그다음에 국제학생, 인터내셔널 스쿨 학생들 이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국제학생들의 그 입학 정원에서 받는 퍼센티지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85에서 90 상당은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영주권자가 아니면 그 인원수가 너무 작은 데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학교 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아이가 대학 입학하기 전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정부나 이제 연방정부에서 이제 학자금 그 혜택이 있어요. 근데 국제학교 학생들은 받지를 못해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어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주민 세금으로 하는 이제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그 주에서 사는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인스테이트라고 해요. 인스테이트 학비라 그래서 그 학비를 좀 저렴하게 받는데 외국인이나 아니면 다른 주에서 온 학생이 그 주에 있는 대학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웃스테이트 그 튜이션이라 그래서 걔는 학비 자체가 좀 비싸요. 그 영주권자가 되시면 국제학교 학생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학비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저렴하기 때문에 영주권자 하시려는 것 같고, 세 번째는 결국 취업이에요. 왜냐면 미국은 이민 비자랑 비이민 비자를 철저하게 구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이민 비자인 학생 비자를 갖고는 미국 내에서 취업을 못 합니다. 영주권이 있어야 취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영주권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안녕 하고 한국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영주권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느 나라든 외국인보다는 영주권자에게 그렇죠. 기회가 더 많으니까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영주권을 우리 아이가 몇 살 때 받는 게 좋을까요? 요 질문이 가장 핵심이죠. 그리고 사실 이 질문은 국제학교에 자녀를 보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주시는 질문이에요. 리미트 라인이 언제예요? 라고 이제 물으시는데 가시려는 학교마다 다르긴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7학년 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민국 수속이 투자이민 수속 같은 경우는 한 2년 걸리실 거예요. 올해 이제 그 6월 달에 이민국에서 공지 뜬 게 있어요. 2023년 말까지는 미국 투자이민 수속뿐만 아니라 다른 수속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뉴 타임스 골이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2023년 해계년도예요. 그때까지는 6개월 안에 이제 이민국 수속을 맞춰주겠다는 게 그 내용이거든요. 여유 갖고 6개월이 아니라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저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가 7학년 때 자녀가 이제 투자이민 수속을 하게 되면 9학년에는 영주권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서를 빨리 쓸 수 있는 건 11학년 정도인데 9학년, 10학년, 11학년 동안에는 영주권자 신분 이상만이 나갈 수 있는 컨테스트라던가 올림피아드라던가 내지는 캠프, 뭐 저희가 서머 캠프도 간다고 그러잖아요. 영주권자 신분 이상이 아니면 못 가는 곳이 많아요. 갈수록 이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서 9학년에서 11학년까지는 스펙을 쌓으세요. 그리고 11학년에는 제가 원서 쓰고 이제 대학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는 이 친구들은 5학년 때 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의대를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4년제 학부 나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전문의과대학을 가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예 대학 자체를 8년짜리 그 의대를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8년짜리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5학년 때는 영주권을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5학년 때 영주권 신청하면 7학년 때는 영주권자가 되거든요. 이러면 이 친구는 스펙을 더 잘 쌓을 수가 있고, 심지어 이제 병원에 실습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생이 실습 나가기도 해요. 왜냐면 의대 진학을 위해서. 근데 그때 그 실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Social Security Number예요. 근데 그거는 영주권자 아니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는 5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겠네요. 맞아요. 왜냐면 투자이민 수속이라고 하는 게 이민법도 잘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낸스, 이 프로젝트 분석을 잘해야 원금 상환까지 잘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승인 경험이 많고 수속 경험이 많고 원금 상환 기록이 많은 그런 회사에서 첫 단추부터 잘 끼우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 자녀를 위한 EB5 수속 네. 몇 살부터 받으면 좋을지 정답은 5학년 내지는 7학년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러분에게도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